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투엘이 전략 싸움에서 지단을 상대로 조금 더 우세했다고 보였던 경기였는데요. 두 감독은 4강 1차전을 위해 평소 자주 보인 전술 대신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전술을 꺼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지단은 백3를 활용할 때 주로 윙백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번 경기에서도 보였고, 여러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첼시의 진영을 공략했습니다. 레알과 첼시는 1-3-5-2 포메이션을 나왔는데요. 투엘은 마운트를 활용할 때 대부분 다른 경기에서는 2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 상황을 제외하면 칸테와 같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3-5-2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첼시의 후방 빌드업부터 살펴보면, 레알은 첼시의 3명의 센터백과 2명의 미드필더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많이 보였는데요. 모드리치가 전진하면서 리디거를 압박하고, 비니시우스는 좌측에 있는 크리스텐센에게 볼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후방에 있었던 카세미로와 크루스도 조르지뉴와 칸테를 1대1 압박하면서 첼시의 후방을 철저히 제어하려는 압박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레알에게는 구조적인 약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모드리치가 전진하면서 생기는 넓은 공간을 카세미로가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이었습니다. 카세미로는 항상 수비 라인을 지키는 수비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수인데, 카세미로도 상대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 전진하면 모드리치가 전진해서 생긴 후방 공간과 수비 라인 앞에 있는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점이 레알에게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마운트가 2선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려와서 넓게 위치하면 스토퍼가 전진해도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고, 윙백이 안으로 좁혀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1대1 경합 상황에서도 첼시의 공격진들이 레알 수비수들을 상대로 대부분 승리를 가져갈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편 레알의 약점을 활용했던 공격 패턴 외에도 첼시는 상대 진영에서 끊임없이 삼각형 구도를 만들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패스 루트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알의 수비 방식이 1대1 형식이다 보니 베르너나 퓰리시치가 넓은 지역으로 내려와주면 짧은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었고, 몸 방향을 앞쪽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테와 마운트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상대 선수가 유인되면 공간을 들어가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고, 측면에서 프론트 라인 쪽으로 볼이 공급되어도 역삼각형 형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투엘의 전술에서는 첼시 선수들이 움직임이 끊임없이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앞쪽에서는 역삼각형을 만드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레알 선수들의 발이 느린 점과 첼시 선수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첼시가 전반전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레알은 굉장히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결과를 먼저 놓고 봤을 때 여러 변칙적인 움직임이 맞물린 부작용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레알도 첼시처럼 기본적으로 후방에 3명의 선수를 두고 변칙적인 운영을 했는데요. 후방으로 크루스가 이동함으로써 스토퍼의 이동으로 생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나초가 넓게 측면으로 이동해 풀백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레알이 의도했던 건 수적 우위와 동시에 아스필리쿠에타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초가 넓게 이동하고 마르셀로가 안으로 좁히면서 중원에는 마르셀로, 카세미루, 모드리치가 중원 경합을 하고, 나초가 측면에 있기에 아스필리쿠에타가 견제하기 위해 전진하면 비니시우스도 가운데 있다가 같은 측면 공간에 위치하기에 크리스텐센이 넓게 또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니시우스가 크리스텐센을 밖으로 유인하면 마르셀로가 티아고 실바와 크리스텐센 사이 간격에 침투하면 꽤 효과적인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몇 차례 보였지만 성공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대편 측면에서도 모드리치와 카르바알도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모드리치는 크루스에 비해 꽤 전진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카르바할이 넓은 측면과 안쪽으로 좁혀 있을 때는 카르바할이 전진하면서 생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한 모드리치의 수비적인 포지셔닝을 보였는데요. 이때 핵심은 카르바할과 비니시우스가 넓게 위치하고 카스미로도 전진하면서 앞쪽의 프론트 라인을 늘려 첼시의 5백을 공략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측면에서 레알이 가져가려는 수적 우위는 보였지만 프론트 라인과 정작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는 레알이 큰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에 경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후 지단이 후반전부터는 조르지뉴와 캉테를 앞쪽과 뒤쪽을 막을 수 있게 투톱은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후방에서는 크루스와 모드리치가 가깝게 압박하면서 카스미로와 최대한 수비 라인과 3선 공간을 커버하고 카르발과 마르셀로는 같이 전진하면서 캉테와 마운트를 수적 우위로 수비할 수 있는 전술 변화를 보였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큰 개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